행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. 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구역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알려드립니다.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설명절 보내셨습니까? 저도 설명절 잘 보내고 여러분께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또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절대농지 행위제한, 농업진흥구역,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어떤 컨셉을 잡아봤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예전에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귀농 귀촌하시는 부부였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인근 농지 소유하고 있는 인근 농지에 이제 농업인 주택을 시설을 해서 농업 생활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의뢰를 왔었는데 이분들이 막상 이제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지 정리된 농지를 구입을 매매를 하셨는데 주위에 인근 어르신들 또 아니면 주위 분들께서 거기는 어떤 농업인 주택이 힘들다, 뭐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법 해석을 해서 이쪽은 농업보호구역의 농업인 주택으로서 시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해결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은 여러분들께서 카드라 통신 거기는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주위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첫째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전편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종류에 대해서는. 근데 이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을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. 또 하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 확보 등에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다. 쉽게 말해서 이제 말 그대로 농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농지법상 이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이 두 개의 지역은 뭐 다른 뭐 국계법이라든가 상위 법보다 먼저 이 농지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보시면 우리가 이제 농지법 법제처에 검색하시면 농지법의 32조에 보시면 이 내용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지난 편에 바로 앞편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밖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산지로 따지면 뭐 준보전 산지 이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외의 지역을 이제 농업지역 밖이라고 하는데 이럴 같은 경우는 뭐 국계법에 따라서 아니면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행위 제한을 하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셨으면 제 강의 중에서 개발행위의 어떤 중요성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한번 이 행위 제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행위 제한 면적이 항상 있습니다. 행위 제한 면적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. 농업인 주택을 한다고 하면 6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. 그러면 한 200평 정도 되죠. 이렇게 면적 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무슨 시설도 제한이 있지만 면적도 제한이 있다. 그래서 무조건 시설만 된다고 바라보지 마시고 면적도 바라봐야 된다. 면적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시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버섯 재배사, 퇴비장, 농기계 수리시설, 양어장, 양식장,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,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, 농수산물 가공시설. 농수산물 가공시설이 제일 대표적인 어떤 행위 제한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수리시설, 뭐 대부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시설이고 또 나머지 한 개는 뭐 버섯 재배사라든가 퇴비장 요 정도가 이제
농업진흥구역에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행위 제한 중에 한 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면적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. 또 하나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농산어촌 체험시설,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이제 가능한데 뭐 휴양 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능 시설인데 이 같은 경우도 면적 제한이 1만 제곱미터 미만,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. 항상 여러분들이 숫자만 연연하지 말고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. 다음에 이제 농업보호구역인데 농업보호구역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농업진흥구역 다음으로 이제 행위 제한이 이제 좀 덜한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.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주말 농원 사업, 관광농원이죠.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관광농원 사업인데 이것 또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. 3,000제곱미터, 지금 요즘에 평을 못 쓰죠. 평을 못 쓰기 때문에 3,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나누기 3.3을 하면 약 몇 평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, 이것 또한 1만 제곱미터 미만,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단독주택 1종 2종 근생시설, 1종 2종 근생시설은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행위 제한이 나와 있는데 1종 2종 근생시설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.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매점, 의원, 탁구장, 뭐 체육도장, 공연장, 보통 이제 소매점이 많이 들어옵니다. 소매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면적 제한입니다. 1,000제곱미터 미만, 1,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거. 항상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은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행위 제한은 물론 있지만 면적 제한도 있다는 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보호구역이나 진흥구역이나 또 진흥구역 밖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제체 토지 이름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토지를 검색해 보시면 뭐 진흥구역 진흥지역 밖은 뭐 이렇게 별다르게 안 나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다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 나오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용도 지역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토지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보호구역이다 아니면 진흥구역이다 할 때는 그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첫째적으로 일반적으로 같으면 용도 지역이 중요하지만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 보호구역이다 라고 나올 때는 이 보호구역이나 또 진흥구역을 먼저 검색을 해 보셔서 행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오늘 또 핵심 포인트입니다. 이 외에 뭐 보호구역이든 진흥구역이든 산지법의 뭐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농로가 있다시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항상 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와 줘야 된다는 거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.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기본 3m가 되는데 좀 확장하고 싶으면 국유지를 점용을 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도로 점용이라든가 뭐 그 국어 목적의 사용 허가라든가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다. 이게 좀 중요한 어떤 세 번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개는 아무리 그 좋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항상 인근 농지에 민원이 발생해요.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타인 인근 농지보다 여러분들의 농지가 조금 높게 성토가 된다든가 계획이 되면 항상 그분들은 좀 이렇게 반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하기 때문에 계획고가 인근 농지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항상 인근 농지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우호수 관계인데 우호수 관계가 이런 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구역에는 항상 이제 그 국어가 이렇게 잘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. 하다 보니까 타인 농지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인근 그 지목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참고로 다른 사람 농지를 통해서는 우호수 라인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뭐 거래 같은 경우는 국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국유지가 활용을 해서 우호수 라인이 가능한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보호구역이라든가 진흥구역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요즘에 의뢰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, 이 허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
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희나 공무원이나 뭐 어떤 사람도 100%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매매 당사자 간에 먼저 협의하에 매매 승낙서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먼저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절대농지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지 정리된 절대농지,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는 무조건 행위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들 2023년도에도 토지개발에 궁금한 건 언제나 저희 으뜸토목설계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내용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첫 촬영인데 이거 말이 너무 오버풋되는데 입이 얼어요.